바이올린이나 기타나 모든 그 서양 악기가 됐든 한국의 악기가 됐든 특히 서양 악기에 대해서 만드실 때 이거 울림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소리가 나오는 통이 이렇게 비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타 같은 데 가운데 바이올린데. 근데 옆에다 작은 구멍을 몇 개를 더 뚫어 주시면은 회사별로 이제 크기는 틀리겠습니다만 소리가 되게 풍성하게 납니다. 전체적으로 구조를 약간 볼록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소리가 더 풍성해지는데요. 그와 같이 이제 제 악기를 제조하시면 뭐 명품보다도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유리석 이렇게 나무에다가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갖다가 좀 안팎으로 발라주시면 이게 울림 현상이 좋아지게 되는데 소리가 되게 깨끗한 소리가 나게 됩니다. 뭐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 보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팝핑 캔디를 설탕에다 탄산 넣은 팝핑 캔디를 얼음화 시킨다는 거죠. 얼음화 시켜 칵테일 쪽에 넣어주는 거. 그것다가 이제 각종 과일청과 과일잼, 과일주를 섞어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벨, 오렌지, 뭐 파인애플청, 뭐그 체다 치즈, 우유청, 뭐 자몽청, 뭐 다양한 과일청과 과일잼들과 결합한 그런 제품을 만들어 놓을 수 있고요. 그걸 칵테일 얼음화 시켜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과일주하고 맥주나 포도주, 과일주, 뭐 곡식주, 볶음 기류주라고 섞어가지고 얼음화 시켜서 그것을 뭐 음료수에다 넣어서 먹는데든지 과일주가 좀 포함된 것을 음료수에 그냥 넣고 먹거나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뭐 기타 칵테일주를 섞어줘도 되고요. 팝핑 캔디 단독으로만 이렇게 해서 탄산을 보다 많이 느끼게. 보통 이렇게 우리가 콜라 같은 거 먹을 때도 이렇게 얼음 넣어서 먹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팝핑 캔디 넣어서 먹으면 어떻습니까? 훨씬 맛있죠. 그와 같이 이제 가맹점 같은 콜라 제공하실 때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뭐 그런 거 하시면 이제 제 기술 보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그걸 팝핑 캔디를 가로 약간 알갱이별로 틀리게 해서 빵 만들 때 제조를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게 굉장히 좋은데요. 뭐 어떤 빵 만드는 이스트균과 더불어서 이것을 하시면 이렇게 탄산이 보다 많이 나와. 그래서 약간 베이킹 파우더라는 인공적인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빵 만드는 이스트만으로는 한계 부풀리는 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에다 탄산을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게 하는 이런 구조를 갖춰주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탄산 넣는 기계 있잖아요. 이산화탄소 넣는 기계를 제가 기존에 어떤 포도주를 만들 때, 각종 술을 만들 때나 음료수 만들 때 이중탄산법, 삼중탄산법을 한다 그러는데 탄산 넣는 기법이 탄산 넣는 기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용액이다, 물이다 그러면 대중, 상중하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표면적을 때 여러 군데 넣어줘서 설탕,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많이 이게 집어넣는 이 구조를 가시면 제 기술입니다. 제가 석유 정제법에 있어서도 이산화탄소를 많이 넣어가지고 석유 정제한다. 용광로에서도 제가 그 기술 얘기했었거든요. 그때도 이 동일한 기술을 쓸 수 있고요. 산소를 주입하기를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이런 방법에서도 할 수 있지만 산소 주입하거나 수소를 주입할 때도 동일한 기술 상중하로 넣어준다. 여러 군데를 표면적을 넓게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넣어서 석유정제 하실 때도 이제 수소 넣으시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다 산소를 추가로 넣어준다. 또는 어떤 지나치게 발화할 것 같으면은 열대 발화할 것 같으면 이산화탄소를 넣어서 억제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고급스러운 그 어떤 정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품질이 좋아집니다. 석유 정제에서 오일샌드도 마찬가지. 이건 이 기술은 용광로에서도 쓸 수 있고요. 다양한 이렇게 필요로 하는 이게 기체를 갖다가 주입시키는 이런 공정에는 뭐 하도 공정들이 많으니까 그런 데는 다 쓸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단독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 보조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공정에도 들어갈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 다음에 어떤 맥주나 포도주는 어떤 볶음 기리주나 각종 과일주들, 포도주, 이렇게 여러 가지 과일주들을 만들 때 거기다가 팝핑 그걸 가루화시켜서 한다 그랬죠. 거기다 팝핑 캔디, 설탕 안에 탄산이 든 팝핑 캔디를 같이 넣어서 그것을 이렇게 먹으면 술과 더불어 탄산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형태의 맥주나 어떤 과일주 이런 것들에
포도주에다가 탄산 넣어서 판매. 탄산음료와 뭐 약간 조금만 넣어주고 프로테이즈를 포도주나 뭐 과일주들을 조금만 넣어주고 탄산음료화 시켜주는 거. 또는 볶음 기리주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거기다 탄산음료화 시켜주는 것.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자청, 레몬차,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과 총시정, 체다추, 우유청, 자망청, 각종 과일청과 과일잼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소금 조금 넣어주고요. 일단 좀 물에다 끓이든지 아니면 물에다 풀이든지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설탕을 매일마다 먹이고 빵 만든 이스트균, 맥주 만들 때도 그렇고요. 포도주 만들 때도 막걸리 만들 때 모든 술을 만들 때 이렇게 빵 만든 이스트균이 들어가는데 물에다가 그것을 빵 만든 이스트균 넣고 설탕을 많이 먹여서 증식시킨 후에 그걸 부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설탕을 먹여서 탄산을 인위적으로 많이 증가시켜주는 방법인데 야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 전통적인 맥주 효모나 이런 것들을 막걸리 누룩 같은 걸 안 쓰고 이제 막걸리를 만들고요. 이런 포도주를 만들 때도 이와 같은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부직포에다가 약간 보리엿 기름을 넣어서 같이 그것을 뭐 끓여가지고 그러니까 뭐 과일청과 과일잼들이 있잖아요. 그걸 끓여가지고 보리엿 기름까지 같이 끓여서 넣거나 아니면 끓이지 않고 이렇게 물에다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풀어서 이렇게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어떤 포도주 할 때도 약간 포도주를 끓여서 하는 버전 플러스 생과를 섞어주는 이 두 가지 버전 또는 건포도 있잖아요. 그것을 같이 섞어주는 이런 제조 방법이 포도주나 다른 데서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과일주를 만들 때 맥주 같은 데 만들 때나 포도주 만들 때나 각종 과일주에다가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백길,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과 총시청, 체다치, 우유청, 뭐 대추 다양한 것들을 섞어주나 콜라에도 이와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콜라에도 이것을 섞어주거나 다른 음료수에다가 섞어줄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매실주를 좀 맥주에다 좀 섞어준다든지 매실주 만들 때도 매실주를 끓여가지고 씨를 분리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이제 그렇게 당일 유통 가능해요. 매실주 만들 때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죠. 제 방법입니다. 네, 제가 만든 방법이 되게 맛있었어요. 역효도 더 좋았고요. 과육이 녹아 있어서 그런가 봐요. 뭐 당일 만들어 당일 유통 가능합니다. 거기다 이제 그걸 기반으로 매실주를 만들 수도 있다. 매실주에다가도 과일청, 과일잼 다양한 버전을 첨가시켜 다양한 맛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볶은 귀리주에다가도 볶은 귀리주를 동일한 방법으로 다 만들고요. 볶아가지고 근데 보리나 쌀이나 이런 기타의 곡식들을 볶아가지고 동일한 방법으로 술을 만듭니다. 귀리를 볶아가지고 탄산음료 어떻게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수정과나 뭐 식혜 이런 거 탄산음료로 만들어가 과일주를 섞어줄 수 있다고 맥주나 과일주를 섞어서 팔 수 있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볶은 귀리주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홍시청도 만들어가지고 그와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기반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백일,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과 총시청, 페트럼, 체다추, 우유청, 대추, 야장청, 자몽청, 각종 과일청과 과일잼에다가 탄산음료를 넣어가지고 탄산을 넣어서 탄산음료화 시켜준다. 여기다 과일주를 좀 프로테이즈를 좀 섞어가지고 하면 훨씬 더 맛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볶은 귀리주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과일청과 과일잼, 볶은 곡식주, 뭐 쌀이나 보리로 다 볶아서 만들고요. 그래서 그 볶아서 만드는 막걸리는 제 기술입니다. 볶아서 만들고 누룩을 쓰지 않고 빵 만든 이스트균으로 만들고 보리엿기름, 그래서 끓여서 만들든지 그걸로 이제 기반으로 막걸리를 만드는데요. 그와 같이 막걸리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 넣어서 각종 과일청과 과일잼, 과일주를 막걸리에다 섞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코코넛주에다가 딸기주, 망고주, 각종 과일주들을 섞어주는 버전, 포도주나 맥주에다가도 각종 과일주들을 섞어주는 버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과일들을 끓이고 거기다 생과를 넣고 거기다가 그걸 끓인 버전은 과일 갈아가지고 끓인 거하고 생과 넣는 버전 두 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만드는 포도주나 모루주도 그렇게 만들 수 있고요. 과일주들은 대부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떤 거는 안 됩니다. 끓이면 맛없는 것들이 있어요. 수박이나 이런 거, 메론 같은 거.
그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생가로 만듭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 하여튼 과일주 같은 거 끓여가지고 거기다 생과를 섞어주는 이런 방안. 그다음에 건포도라든지 건과일을 섞어줘서 이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맥주에다 기리주를 섞어주고 소주에다 기리주를 볶은 기리주를 섞어주고 위스키에다 좀 섞어줘도 대단히 맛있는 술이 만들어집니다. 코코넛에다 기리주 섞으니까 참 맛있더라고요. 코코넛주에다 딸기주, 망고주 뭐 이런 것들, 바나나주 뭐 사과주, 배주, 그다음에 이렇게 체리주, 뭐 크림베리주 이런 거 했는데 되게 맛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체다치즈 우유주를 갖다 좀 섞어 체다치즈 우유 끓여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만들죠. 또는 치즈 안 끓이고 그냥 치즈로 그냥 분쇄를 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하거나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럼 대단히 맛있는 신기한 술이 맛인데 정말 맛있어요. 대추하고 대추 아자주를 섞어서 그것을 건강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때도 뭐 과일청과 과일잼 이렇게 다른 과일주들을 섞어서 다양한 버전화 시킬 수 있습니다.